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시흥에서 분양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2개 블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조감도입니다. 쫙 해가 비치고 위에가 1블럭, 여기가 2블럭입니다. 투시도도 같이 보시고요. 단차가 동과 라인별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블럭의 규모를 보면 지상 49층까지 8개의 동 1230세대가 있는 1블럭, 마찬가지 49층까지 동일하고 6개 동 903세대가 있는 2블럭, 합치면 2133세대급 대형단지가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은 청약일은 같아요. 당첨자 발표일은 다릅니다. 즉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둘 다 당첨되는 점수면 19일날 먼저 당첨자 발표인 1블럭만 인정입니다. 여기서 전략이 나눌 수 있겠죠. 1블럭은 선호, 2블럭은 비선호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내가 둘 다 고스펙이다 라고 하면 둘 중 원하는 블럭에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선 신천역과 가깝습니다. 사실 도보권은 아니고요. 이렇게 가면 약 1km 정도 나옵니다. 단 2블럭 끝에서 걷게 되면 1.5km 이상도 나오겠죠. 서해선을 통해서 소사역까지 갑니다. 왼쪽에 확대된 지도를 다시 보면 시흥에는 4개의 신규 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은계, 그리고 시흥 구도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그 다음 최근에 분양했던 신천역 한라 비발디도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천역 한라 비발디가 현재 무피도 나와 있어요. 분양가는 약 7천만원 정도 저렴했고 신천역까지는 더 가깝죠. 브랜드와 규모 면에서는 약간 달리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하면서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청약을 하시던가 또는 무피 또는 일부 조금만 피를 주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분양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전용 면적 84제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59, 84, 114, 펜트하우스 이런 식으로까지 돼 있다고 하면 이 단지 내에서 이동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20평대 살다가 30평대 살고 30평대 살다가 40평대 살고 이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면서 계속 가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중요한 것 체크합니다. 발표일이 1블럭이 먼저 앞서고 2블럭이 그 다음 날입니다. 전매 제한은 1년이죠. 수도권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1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10%, 특별공급 제외한 일반 공급 규모 확인하십니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더했을 때 약 7억 4천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2블럭은 아무래도 1블럭보다는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역과도 더 멀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7억 3천 정도까지 갑니다. 1층 가격과 이 기준층 가격이 약 1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면 적정 가격으로 배분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단지 왼편으로 시흥 신천역 한라 비발디 2년 후에 입주 예정입니다.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가 이 동네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은계지구, 지금 은계지구에 신축이 많았다가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가 입주하게 되면서 이 일대의 리딩 아파트의 자격은 다시 가져가게 되었죠.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의 호가입니다. 7억 5천부터 시작, 중층 7억 7천부터도 있고요.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가 최고가 8억대 중후반 갔다가 6억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간 가격이 7억 8천까지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그 바로 왼편에 있던 신천역 한라 비발디는 이렇게 프리미엄 1,000만원, 총 매수가 거의 분양가와 똑같죠. 무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 1000 이 정도 더하면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요, 시흥에 4개의 신규 택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총 5개 단지에서 각각 리딩 단지 1개를 뽑아서 아실에서 비교를 한 표입니다. 장현지구, 시흥 백오신도시, 은계지구, 호반 베르디움 더 프라임은 목감이에요. 가장 높게 형성된 100곳, 딱 10억 찍고 내려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목감의 호반 베르디움은 처음부터 형성이 좀 높게 되었다가 다른 것들이 앞지르고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면서 과대 낙폭도 가장 적었었습니다. 그에 비해 상승폭도 괜찮고 하락폭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장 빠르게 올랐던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검은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 빨간 선은 뭐냐면 이번에 분양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기준층 가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아직 현재 실거래가가 현재 분양가 밑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격 기준점을 잘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신규 분양가가 현재 리딩 단지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다 라고 하면 안심해도 되고요. 더 비싸게 나왔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금 오버슈팅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시행은 그 애매한 중간선, 이 분양가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분양가는 장현지구 기준에서는 2020년 하반기 가격, 백옥 기준에서는 2020년 역시 하반기 가격,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기준에서는 2020년도 여름 정도 가격, 시흥 은계 호반 서빙 플레이스 기준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가격, 목감 호반 베르딘 더 프라임 기준에서는 2020년 하반기 가격입니다. 어느 기준선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번 분양가는 정말 시흥분들 입장에서 애매하다. 초역세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청약을 넣을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역까지 걸어가면 땀이 많이 나겠죠. 최고층 49층까지 확인. 필로티가 일부 있는 라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은 왼편, 주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 이 중에서 84C타입은요 타워형이라서 일부 북동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북서향 보는 라인은 없어요. 단지 배치도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정북향을 제대로 놓고 한번 살펴봅니다. 타입별로요. 84A 타입이 일단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갖고 있고 역시 포베이 판상형의 대표 평면입니다. 방을 3개로 뽑으려면 나머지 공간을 충분히 수납으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안방에 드레스룸 여유 있고요. 파우더룸도 별도 있습니다.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있고 현관에 창고 있습니다. 잘 보니까 발코니가 없어요. 그렇죠? 안방 발코니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더 많이 뺐어도 되는데 각각 공간의 면적이 조금 더 넓게 빠졌는지는 실제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방 발코니가 삭제된 것은 이 편한 세상에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84B타입입니다. 84B타입은 여기 파란색, 하늘색이죠. 남서, 남동향 위주 배치. 확대하면 이 코어 부위 때문에 주방창이 없다고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주방창을 내었습니다. 주방창이 평면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내었죠. 그래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봐도 됩니다. 1, 2, 3, 4 포베이 판상형. 안방에는 워크인 드레스룸으로 일자로 잘 뽑아놨고요. 드레스룸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부가 충분히 옷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방 안쪽에서는 팬트리가 이 화구, 인덕션 옆쪽으로 빠져 있어요. 완벽하게 주방을 위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현관 창고 별도 있고 한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84C타입은 1호 라인 위주로 배치되어 있죠. 이렇게 전형적인 타워형, 현관 들어오면 창고 있고요. 바로 왼편으로 갔을 때 침실 2개가 맞닿아 있고 실외기실을 바깥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소음도 최소화하고 공간 활용도 괜찮다. 그 다음 거실로 가보니까 주방이 아주 넓습니다. 이 정도면 6인용 식탁을 넣어도 될 만한 크기. 다용도실도 크게 잘 빠져 있고 주방창도 너비가 되어 보입니다. 중간에 복도 팬트리 겸 주방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실도 크게 빠져 있고 안방 드레스룸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판상형에서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은 모두 다 준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인기 타입을 고르라고 하면 84A, B, C 순서대로 인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1블럭, 2블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흥분들은 정말 애매하다. 약간 광명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괜찮았을 때 분양했던 광명 자이더샤 포레나, 분위기가 애매할 때 분양했던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그 중간 어디쯤에 포지션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충분한 공급이 있다. 이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시흥시 인구가 광명시보다 많습니다. 청약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흥은 그동안 분양을 많이 했지만 최근 이따금씩 조금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신축 수요에 대한 어떤 갈망도 조금 있는 상태. 그리고 시흥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부천이나 또 광명, 안산 이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타 지역 당첨을 노리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또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구도심에서는 입지가 괜찮은데 분양가 때문에 약간 주저하게 만든 이 틈새를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셔도 좋고 제 스타일은 언제나 좋은 집을 싸게 산다. 즉 바로 왼쪽에 있는 신천역 한라 비발디를 매수 고민하는 것도 어차피 당첨받을 생각이었다고 하면 대체제로 충분히 살펴볼 만합니다. 그 외에도 6억에서 7억 사이에 있는 장현지구나 백우지구나 또는 은계, 목감지구에서도 충분한 대체제가 신축으로 아주 많다 보니까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보 하나만 할게요. 좋은 집을 싸게 고르는 법을 스마트 튜브에서 7월 9일까지 온라인 강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고 이 강의를 한번 알아두시면 평생 아파트를 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청약뿐만 아니라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 기축에 대한 이해 폭도 넓히면서 공부와 더불어 내 집 마련 및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룡이의 모모초야 원룡이었습니다.